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대담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3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좀 따지자면 42조 255억 원 정도, 43조 원 정도의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추가로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기를 비롯한 군사적 지원에 200억 달러, 그러니까 25조 4,700억 원, 직접적 경제 지원에 85억 달러, 인도주의 및 식량 지원에 30억 달러를 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미 의회는 136억 달러 정도의 군사 인도적 긴급 지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미국 정부가 2배가 넘는 추가 지원 계획을 또 내놓은 겁니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금액 수준이면 약 1,550억 달러, 2020년 기준인데 그 정도였던 우크라이나 국내 총생산 GDP의 무려 5분의 1에 해당됩니다. 특히 군사 지원을 위한 200억 달러는 지난해 러시아가 국방비로 쓴 돈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 싸움의 비용은 싸지 않지만 공격에 굴복하는 대가는 더 비쌀 것이라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을 제시한 겁니다. 이에 관련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28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약 40억 달러 상당의 군사 장비를 보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원한 무기는 소형 드론에서부터 헬리콥터, 제블린 대공포, 스팅어, 그리고 곡사포까지 다양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는 군사 원조가 우크라이나 군들이 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포와 장갑차, 대공 시스템 등이 포함됨으로써 이 러시아군에 대한 대응 능력을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이번 추가 무기 지원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이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지역에서 전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 돈바스 전투에 최적화된 무기를 우선적으로 보내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다른 보도에서 서방이 무기 지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대항 때문에 이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에서 진전도 느리고 결정적인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보좌관은 서방 진영으로부터의 추가 무기 지원은 5월 말까지 세력의 균형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신흥재벌이죠, 이 올리가리에 대한 사법 단속권을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한 이 올리가리가 정권의 비호 속에 축적한 막대한 부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지목을 하고 광범위한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들의 재산을 동결하고 압수하기 위해서 사법 단속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 이렇게 의회에 요청한 겁니다. 이들의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확보한 자금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는 데 쓰겠다 하는 거죠. 현재 미국 정부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이 푸틴 대통령과 유대가 있는 올리가리로부터 압류한 요트와 헬리콥터, 부동산, 예술작품 등의 자산이 무려 300억 달러입니다. 한 38조 2,050원 정도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하겠죠. 한편 미국 하원은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수월하게 하는 무기대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주 전에 미 상원 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개정안은 하원에서도 찬성 417, 반대 10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가 된 겁니다. 이 무기대여법은 한마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주는 겁니다. 무제한으로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서 미국의 무기를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1년 제정된 건데요. 나치 독일과 맞서고 있는 연합군에 복잡한 절차 없이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윈스턴 처칠 당시 영국 총리 요청에 따라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추진했는데 81년 만에 대상만 러시아로 바뀌어가지고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이 개정안은 즉각 발효되면서 이 우크라이나는 일단 필요한 무기들을 받은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대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또한 미국은 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무기로 이 유럽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미국이 지금 일본 등에 판매하고 있는 천연가스 물량을 폴란드나 불가리아로 돌리는 방법을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그러니까 EU의 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과 액화천연가스 LNG 공급 계약을 수십 년 단위의 장기적으로 맺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이미 EU로 보낼 수 있는 최대 한도로 LNG를 수출하고 있어서 여기서 공급량을 늘리려면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신규 시설을 지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미국도 상당한 투자를 수반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러시아의 미래까지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미국도 기꺼이 동참하기로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사실상 미국의 모든 능력을 쏟아붓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는 것은 한마디로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정적인 순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CNN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28일 연설에서 이 싸움의 비용이 싸진 않지만 러시아에 굴복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부분은 상당한 여운을 남깁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무기 대여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 전쟁은 민주주의와 독재의 싸움이라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의 과업은 그대로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우리 모두를 위해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것하고도 일맥상통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크라이나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의 전쟁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아니,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세계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굴복한다는 것은 곧 전제주의, 독재의 민주주의가 패배했다는 건데요. 이를 용인하게 되면 가깝게는 유럽의 러시아 주변국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세계가 결코 져서는 안 될 싸움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사실상 전쟁에 깊이 개입하게 된 겁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28일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을 말하는 거죠. 이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맞아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폭정과 거짓에 맞서서 단결해야 된다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너무나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방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더해서 미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정찰 위성이라든지 정찰기 등을 통해서 확보한 각종 군사 정보를 우크라이나군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돈바스 전투가 본격화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세밀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은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시선을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러시아를 공격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서 자신을 방어하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며 모두의 전쟁이라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우리 모두에게 전략적 의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미국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승부수를 던진 미국의 앞으로의 전략 뭘까요? 일단 전문가들은 미국이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전으로 간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러시아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는 이웃 국가들에게
도발을 생각할 그럴 능력 자체를 완전히 뺏어버리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때마침 옌스 솔덴베르크 북두서양조약국 그러니까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서 나토 동맹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해서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우크라이나를 극비로 방문한 다음에 한 회견에서 그렇게 말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과 같은 일을 하지 못할 만큼 약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지금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크라이나 측의 승리로 끝내는 것 말고도 차제에 러시아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까지 장기적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민들의 여론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통신은 26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와 함께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율은 러시아가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로이터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초당적으로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찬성하고 있고 11월 중간선거에서도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지하는 후보를 택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인들까지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러시아의 푸틴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를 너무 만만하게 봤고 더불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의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너무 가볍게 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실수의 대가를 이젠 러시아의 푸틴이 반드시 치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